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아버지가 니코마코스고 또 아들도 니코마코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생각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그런지 니코마코스의 윤리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행복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복론, 그것은 이제 유다이모니아 그리스 말로 행복하다 하는 행복에 대한 이론입니다. 행복론, 유다이모니아. 근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삶에서 외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외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유한 형편, 또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좋은 친구들, 사회적으로 인맥들이 있어야 되고 또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들이 많아야 하고 또 상당한 명예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외부 여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여건이 또 행복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부 여건이 좋아도 병이 나서 불치의 병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좀 미모를 타고나서 얼굴이 아름답다, 또 운동을 잘해서 스포츠를 잘한다. 그래서 이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몸이 아름답게 생기고, 소위 외부적인 여건에 있어서 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여건이 두 번째로 행복하게 되는 조건 중에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만족과 정신적인 행복, 또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행복, 그것을 이제 유티키아라고 표현합니다. 유티키아라는 것은 아주 행복한 거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그거는 이제 덕행을 쌓아야 됩니다. 덕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스러움, 아레테.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복의 여건이 다 구비되면, 즉 외부적인 여건은 경제적인 분위기, 사회생활, 또는 명예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여건이라고 하면 첫째로 육체적인 여건, 이것은 몸이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또 몸이 얼굴을 비롯해서 몸 전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미모를 타고나야 되고, 또 몸을 움직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운동에서 뒤지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이고, 세 번째로 이제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자기의 행위가 덕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이 인덕이 있다, 참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조건, 영적인 행복, 정신적인 의미의 행복, 그것을 유티키아라고 얘기했습니다. EUTYCHIA, 유티키아, 이게 그리스 말인데, 그것이 영적인 행복이다. 그거는 덕행에 의한 아레테는 덕스럽다는 겁니다. 덕행을 통해서만 유티키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구비되면 그 사람은 아주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복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 프락티코스다. 아주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인생, 비오스 프락티코스, 이것이 곧 마카리오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은 첫째는 외부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다. 사회적인 여건, 뭐 인간관계, 경제력, 명예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아주 미모를 타고나야 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무슨 운동인지 하는데 남에게 뒤지지 말아야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행복, 유티키아, 이건 덕행을 통해서 아레테라는 덕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영적인 행복이 가능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의 그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은 마카리오스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 프락티코스다. 아주 모든 그런 행복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다. 비오스는 생명이고 프락티코스는 실천적인 생명이다. 그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냥 저절로 인생이 행복하게 나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테크네입니다. 테크네, 기술입니다. 기술. 이러한 행복의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술이라는 건 연마된 겁니다. 즉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수면을 취하고 하루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어긋나지 않고 어떤 범주에서 어긋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그런 생활은 그거는 기술입니다. 테크네입니다. 테크네. 그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을 장인정신으로 습득해야 되고 연마해야 됩니다. 그것이 습득하고 연마하는 것이 테크네다, 기술이다. 그 다음에는 또 살아가는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것은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네시스, 지혜로움. 이 테크네와 프로네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좋은 습관을 그것을 길을 들이기 위한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는 지혜로움, 프로네시스, 이것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자 얘기대로 테크네와 기술과 프로네시스,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데는 논리적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알로곤, 논리가 없다 이거죠. 아가 있으면은 A가 있으면 없다 그겁니다. 알로곤, 논리가 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논리가 없이 지혜로운 거,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논리적인 그러한 바탕 위에서의 습득, 기술, 습관, 좋은 습관, 그리고 지혜로워도 논리를 벗어난 차원에서 지혜로운 거,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그 기술과 지혜로움을
논리에 벗어나지 않게 연마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메소테스다. 메소테스는 중용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습관을 길리기 위해서 너무 그 과장된 그런 행위, 이게 좋은 것이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거는 그 기술 연마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갑니다. 또 프로네시스, 지혜로운 것도 어디 치우치면 편견에 치우쳐서 이것만이 지혜로운 것이다. 다른 거는 지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주 판단과 오판과 이런 것이 있으면은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소테스다. 메소테스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여건인 돈이 있어야 된다 우선. 그러면 그 돈을 지나치게 많이 모아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이 중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또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아는 사람이 많기만 하면은 뭐 행복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저 가리지 않고 사귄다. 이것도 그 중용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 명예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저 명예로운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놓고 거기에 철저하게 집중한다. 이렇게 뭐든지 치우치고 과장되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테크닉이 아니고 프로네시스,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인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뭐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 치우치는 겁니다. 또 미모의 아름다움도 여성이 뭐 어느 정도 미모를 타고났으면 됐어요. 근데 거기에 화장을 하고 뭐를 하고 뭐 잘생긴 눈을 또 수술해서 쌍꺼풀을 해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치우친 무엇에 그 과장되고 이런 것은 행복하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테스 항상 중용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너무 그 지나치게 과장되지 아니하는 거,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테크네가. 또 그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네시스, 지혜로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부 여건은 우선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많아야 되고 아주 명예스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여건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미모를 타고나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약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행복인데 유티키아, 이것은 덕행을 쌓아서 아주 덕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이 구비되었으면 그거는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옮겨지는 이 축복된 삶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비오스 프락티코스. 그래서 실천에 옮겨진 그러한 삶의 방식, 그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모든 그 여건이 돼야 된다. 알로곤이 되면 안 된다. 조온, 로곤, 에현, 즉 그 생명이 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룩되는 그러한 인생, 조온, 로곤, 에현, 논리적인 행위를 통한 인생. 그거의 반대는 아주 논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인생, 알로곤, 에현.
zoon, logon, ehion.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zoon, logon, ehion이 되려면 즉 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주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프로네시스. 근데 이 테크닉과 프로네시스는 어떻게 해야 얻어지느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메소테스. 기술을 연마한다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몰입하고 치우치고 돈을 버는데 아주 집중해서 집착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과장되면 그 기술은 아주 잘못 나가는 기술입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로움, 기술과 지혜로움 이것이 한 수평대에 놓여진 저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기술은 위험합니다. 또 기술이 있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이 지혜와 기술은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지속되려면은 그러면 메소테스를 해야 된다. 메소테스라고 하는 것은 중용입니다. 중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 그것이 메소테스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기술이든지 연마해서 뭐가 그것이 하나 이룩되면은 거기에 덧치돼 가지고 그걸 과장해서 그걸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고 돈을 벌어보자. 또 명예를 얻어보자. 또 친구를 얻어보자. 이것을 과장되게 나가는 거. 그 기술이 그 과장된 대로 나가는 거.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프로네시스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려고 하면은 기술이 적당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기술이 없어도 안 되고 기술이 너무 과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테크네와 기술과 프로네시스 이거의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용 메소테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그 니코마키쉐 에틱, 니코마코스 에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로는 에티콘 니코마티콘, 에티콘 니코마티콘, 그리스의 타이틀입니다. 그거는 독일어로는 니코마키쉐 에틱, 영어로는 니코마키안 에틱. 그런데 우리말로는 니코마코스의 윤리다. 그런데 그 니코마코스는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행복론에 관한 소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복습 겸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복의 조건이 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 여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여건, 그 다음에 영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외부 여건은 우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인간관계에서 하자가 없어.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생활을 명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여건입니다. 그게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첫 번 행복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육체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이 아주 근사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걸어가든지 뛰든지 운동하든지 거기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여건입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거, 영적인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거는 덕을 실천에 옮기는 덕행, 아레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유티키아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영적인 행복이 유티키아.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는 축복된 삶을 뜻합니다. 축복된 인생. 그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거는 잠깐 이루어졌다가 그대로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은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실천에 옮겨져야 된다. 그래서 비오스 프락티코스, 아주 실천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마카리오스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온, 로곤, 에션, 즉 논리적인 삶의 방법을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논리적인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이 조온, 로곤, 에션이고, 그 반대로는 조온, 로곤, 에션, 논리에 맞지 않는 타당성이 없는 그런 인생을 가는 거, 조온, 로곤, 에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조온, 로곤, 에션을 위해서는 테크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네시스, 지혜로움. 이 테크네와 지혜로움은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메소테스다. 지금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즉 니코마키안 에틱, 니코마코스의 윤리, 그러니까 에티카 니코마키온, 에티카 니코마키온, 그리스 말로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냐? 여기에서 얘기되는 기술, 행복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테크네와 프로네시스, 이거의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그 밸런스는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너무나 과장된 기술, 또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그런 기형적인 기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우려면은 중용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행복론은 우리 동양의 중용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는 옛날 중국에서부터 있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도 다 아는 얘기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번 플라톤 강의와 또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르짖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입니다. 유다이모니아 행복론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